식습관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밀리시버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사선을 쬐었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받나 이런 단위가 되는 거죠. 고려한 거죠. 예. 그러네요. 근데 이 방사능 물질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대로 체내에 축적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배출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네.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방사성 물질이 대체 무엇인지 아까 뭐 물컵에서도 나온다고 하셨는데 좀 서 교수님께 설명을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방사성 물질이라는 건요. 이 자연에 존재하는 게 있고 존재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거는 굉장히 편안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안정돼 있죠. 그러니까 방사선이 나오더라도 작지만 인공적으로 핵 폭발이 있었거나 원자력 사고가 있었거나 하면은 그때는 이제 만들지 않은 그런 게 나오기 시작하죠. 그럼 그게 불안정합니다. 우리도 불안하면 땀나지 않습니까? 그 땀나는 게 방사선에 해당한 열이 나죠. 그게 바로 방사선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알갱이, 경우에 따라서는 선처럼 해가지고 우리 몸을 투하게 되면 당연히 배열이 흐트러지고 결국 DNA 유전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또는 자손이 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자, 방사성 물질에 대한 정체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차트를 준비한 게 있는데요. 차트를 한번 좀 바꿔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 다음 차트를 한번 네. 보시겠습니다. 네. 네. 이게 제일 그 문제가 되는 것들 사실 세 가지입니다. 실제로는 200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문제되는 것들, 특히 세슘 같은 거는 많이 찾기도 들어봤어요. 쉽고 세슘.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세슘은 기본적으로 근육을 좋아합니다. 살을 좋아하죠. 그래서 일단은 뼈도 있지만은 지방, 근육,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불임일 수도 있고, 암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돌연변일 수도 있고, 유방암일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반감기 30년, 그러니까 30년 가만히 기다리면은 절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절반은 있죠. 네. 60년 돼봐요. 그럼 4분의 1이 남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일단 생물체에 들어가면은 배설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네. 기본적으로 석 달 정도, 2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프로션 블루 같은 약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식이요법, 바로 된장 같은 거 섞어 먹으면은 한 달이면 또 배출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 석 달인 것보다는 한 달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 이런 부분에 소위 그 확률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고, 네. 요두는 아시다시피 그 갑상선, 목을 찾아가는데요. 이거는 짧습니다.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는 좀 미역 다시마를 평소 때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좋은 요도가 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나쁜 요도가 왔을 때는 조금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우리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미역이나 다시마를 많이 드신다. 이건 또 아닙니다. 역효과가 네.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부분이 있고, 이 갑상선인데 8일, 일주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수도 있고, 우리 민족은 사실은 이 보통 때 드시니까. 근데 마지막에 이 스트론튬입니다. 이건 이제 그 뼈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 물론 이거는 29년인데 결국 이거는 배출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또 뼈에 붙어버리면은 오래 가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물론 생물학적 18년 걸리니까 아까 네. 세슘보다 훨씬 더 오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네요. 근데 반감기도 있고 또 배출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은 좀 안심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몸 속에 있을 때는 우리 몸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슘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우리가 이 세슘 100바크렐에 오염이 된 생선을 먹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게 이제 배출이 안 되고 그대로 우리 몸에 계속 있었을 때 그때 어느 정도 우리가 설량을 쬐게 되는가 계산을 해보면 0.001mSv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연간 제한 설량이 1mSv니까 그거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양이 되게 되는 거고요. 이 정도 양은 건강 영향을 평가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그거 말고도 곡류, 우리가 많이 먹는 곡류에도 이 감마선을 내는 방사성 물질이 약간 미량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먹어서 늘 우리 몸에서 방사성이 어느 정도는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네. 다 견디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네. 아까 물도 그랬는데 쌀에도 들어있어요. 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 몸에서도 또 나간다고 하니까 네. 참 특이한데요. 그런데 아무리 미량이라고 할지라도 남녀노소가 받는 영향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어르신이나 아이들은 좀 더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 방사선을 쬐을 때 그 영향은 성인보다 어린이들이 좀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가